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장년층이 갑자기 아팠을 때 연간 의료비 부담은 88만 원이 늘어나고요. 소득은 600만 원이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갑자기 아플 경우에는 이 치료비는 물론이거니와 소득 감소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만큼 아프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질병 후유 장애와 치료비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을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꼭 집중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어지는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H사의 스마트 통합 종신보험에 대한 증권 분석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보험 플랜 119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유용한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 전에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내가 가진 보험, 점검이나 리모델링 필요하다 생각되시는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가 있겠고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궁금한 내용 메시지도 지금부터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반복 지급이 가능한 질병 후유 장애와 수술비를 하나로 준비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김종혜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 1일이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 상당한 보험료 인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질병 후유 장애와 수술비도 예외는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반복 지급되는 질병 후유 장애와 수술비를 하나로 준비하는 방법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질병 후유 장애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자연 노화 증상이 곧 질병 후유 장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고 태어나서 학교 생활을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거쳐서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무릎도 아프고 귀도 안 들리고 어느 순간 어디다 두었는지 이제 깜빡깜빡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한번 걸리고 안 걸리고의 어떤 그런 질병들이 아니라 내가 나이가 먹으면서 내 몸의 자연적인 노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질병 후유 장애다. 그래서 언젠가 나는 노인이 된다. 그랬을 경우에 보상을 받는 것이 질병 후유 장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과연 질병 후유 장애는 어떤 부위를 대상으로 해서 발생이 되는가를 보니까 신체 부위 19곳과 장기 21곳에 이제 질병 후유 장애가 발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눈, 귀, 코, 입, 외모, 척추, 팔, 다리, 손가락 등 많이 있고요. 장기도 심장, 췌장, 폐장, 단소, 대장, 소장 이런 등 해서 21개 장기의 질병 후유 장애가 계속적으로 반복 지급이 된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의료비는 과연 얼마나 들어가는가? 1인당 평생 의료비를 보니까 남자가 1억 177만 원의 평생 의료비가 지급이 되고 있고요. 여자는 평생 1억 2,331만 원의 의료비가 지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점점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에서 이제 초고령 사회로 65세 이상 인구가 점점 20% 이상을 차지하는 이렇게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이제 65세 이상이 넘어서 의료비 과연 1억 원 이상이 나오는 의료비를 과연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가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나 의료실비 갖고 있잖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실비 보험은 매년 갱신돼서 정말 내가 나이 70에서 80이 됐을 경우에는
유지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반복 지급되는 수술비를 좀 준비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질병우유 장애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많이 아는 질병우유 장애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니까 첫 번째로 이제 인공관절을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쪽당 30% 후유 장애가 발병을 하면 900만 원, 이제 3천만 원 가입 금액을 준비를 하셨을 경우에 900만 원이 지급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매, CDR 척도 2점부터 5점까지 판단을 했을 때 보통 1,200에서 3천만 원까지 CDR 치매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도 질병우유장에서 보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나이 먹으면 아우 허리 아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으면 10% 장애가 나오고요. 수술을 하시게 되면 15%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300에서 600만 원. 그리고 이제 장기로는 위, 난소, 대장 등이 있는데 내가 위암으로 위를 전절제를 했을 경우에도 이제 50% 장애, 대장 전절제 하면 50% 장애 이렇게 해서 600에서 2,250만 원까지 보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걸 받았으니까 치매는 보상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인공관절 해당되면 질병우유장애 받으시고 치매 진단 받았을 때도 후유장애 관련된 거 받으시고 디스크도 각각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이 그 매력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르고 넘어가는 질병후유장애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치아 결손도 질병후유장애에 해당이 된다라고 합니다. 아, 내가 나이 먹어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치아 결손이 됐는데도 질병후유장애에 해당이 되나?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5%부터 20%까지 질병후유장애를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 귀가 안 들려서 이제 보청기를 삽입을 하시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도 5%에서 80%까지 질병 후유 장애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류마티스로 인한 관절염으로 인해서도 해당이 되신다고 보시고 신부전으로 인해서 평생 혈액 투색을 하시는 경우에도 무려 75%에 해당하는 장애 지급률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듯이 여기서도 받고 청력장애, 류마티스, 평생 혈액투석, 내 몸에 생기는 19개 장기와 21개 장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합산 지급이 된다라는 것이 질병후유장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질병들처럼 우리 몸에 또 중요 장기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내가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 과연 수술비를 얼마를 받으면 좋을까요? 그래서 가장 많은 뇌혈관과 심혈관 질환에 수술을 하시게 되면 3,050만 원의 수술비가 지급이 되고요. 간질환 2,050만 원, 인공관절 180만 원. 예를 들면 인공관절 한쪽으로 해서 수술비를 내가 180만 원을 받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후유장애 지급률의 30%에 해당되기 때문에 900만 원을 또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백내장 수술로 인해서 170만 원 지급이 되시고요. 위 12지장 궤양 1,050만 원, 신장 이식 2,050만 원, 그리고 뭐 척추 질병 350만 원. 여기 같은 경우도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후유장애 15%에 해당되는 것을 또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수술비가 받으시고 나중에 장애가 남으면 장애로 또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많은 담보들을 내가 준비를 하는데 과연 어떤 담보들을 내가 준비를 하면 이 많은 것들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보면 뇌혈관 질환 수술비와 허혈성 심장 수술비를 각각 1,000만 원씩 준비를 한번 해보시는 거고요. 요즘에 또 이제 많이 준비들 하시는 5대 기관 수술비를 1,000만 원, 그리고 40대, 18대를 합해서 1,000만 원, 그리고 이제 질병후유장애가 80% 미만이 3,0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대 장기 이식 수술과 뭐 인공관절, 기타 수술들을 다 이렇게 접목을 시키니까 요 많은 담보도 요 정도만 딱 준비를 하시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각 부위의 장애 지급률과 각 부위의 질병들의 수술비를 반복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보험료는 얼마나 나올까요? 그게 가장 숙제겠죠. 20대 36,000원에서부터 50대 63,000원까지, 여자분들은 20대 3만 원에서 50대 49,000원까지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얘는 100세 만기 30년 납으로 비갱신 보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령이 50대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수술비에 약간의 제약이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 정도 안에서 준비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한번 다음 주가 넘어가시기 전에 한번 문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다른 부위의 다른 사고입니다. 만약에 내가 인공관절 수술을 했는데 대장암으로 대장 전절제를 했을 경우 이렇게 합산해서 장애 지급률을 보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 합산, 추가 해서 무한 보장으로 계속 지급이 된다라는 것이 질병 후유 장애와 수술비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오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계획 갖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안에 빨리 연락하셔서 준비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혜 전문가와 함께 라이프 플래닝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예전에 보험을 가입해 두셨던 분들이라면 이 질병 후유 장애 그리고 수술비 담보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 보장이 작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받고 또 받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담보라고 하니까요. 질병 후유 장애 그리고 수술비에 대한 보장 준비까지 저희 보험플랜 129 전문가분들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보험플랜 129는 365일 여러분들의 상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전화, 문자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이어갑니다. 네, 여러분 내가 가입한 보험, 약관과 보장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이 보험 증권 속의 보장 내용과 혜택들에 대해서 전문가가 꼼꼼히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이근석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증권을 좀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그 H사의 스마트 통합 종신보험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어머니가 아들 앞으로 들은 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종신보험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좀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진행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아들 앞으로 들어두었던 종신보험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사망하면 이제 1억이라는 보장 금액이 있는데 특약들이 일부 3대 질환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갱신형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갱신형을 만약에 이제 아들이 성장해가 대학교 나오고 사회 진출하면 아마 이 계약자 전환을 할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갱신형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비갱신형을 물려주는 게 훨씬 낫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갱신형이라는 거는 이제 보험료 상승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갱신형 특약을 물려주면 자녀분들한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하나씩 좀 들여다보면 네. 우선은 2014년도에 계약한 그 보험 증권인데 20년 동안 내고 주계약은 종신까지 보장을 받고요. 그다음에 특약들은 일부는 80세 또 일부는 100세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자인 어머니가 아들 앞으로 들은 계약이고 좀 칭찬할 점, 좀 잘된 점은 이제 계약자가 어머니로 지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이제 주계약하고 여러 특약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는 한 6가지 정도 특약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총 보험료는 한 16만 6,200원 정도 내고 있어요. 특히 제가 여기 빨갛게 표시한 부분, 암 진단비하고 그다음에 뇌출혈 뇌경색 진단, 그다음에 첫날부터 입원 이 부분은 이제 갈로레가 갱신으로 돼 있다는 거는 이 특약들은 3년 단위로 매년 3년을 주기로 해서 갱신이 된다는 점을 한번 유의 보장을 깊게 받는 동안은 3년마다 계속 갱신이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특약이네요. 사실은 보험료는 뭐 암 같은 게 1,500원, 그다음에 뇌출혈 뇌경색이 100원이고 그다음에 첫날부터 이건 10,000원인데 사실은 가입 시점에 이 보험료는 크게 부담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3년 있다가 갱신할 때 시점에서 이 3가지 특약들은 보험료를 인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금액은 누구나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손해율이라든지 보험회사 여러 가지 뭐 그 심사 이런 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갱신형은 좀 가입할 때 특히 어린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 주계약 같은 경우에 이제 사망보험금을 보장해 주는데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에 1억 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종신보험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망을 보장하는 거는 종신보험이에요. 이제 정기보험도 있는데 사실은 종신보험 들 때 좀 참고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내가 내는 그 보험료의 크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권에서는 14만 6천 원이 되겠는데 이 내가 월 내는 이 보험료하고 내가 사망했을 때 받게 되는 그 보험금의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한번 가입할 때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된다. 예를 들면 내가 얼마 내느냐. 이 경우에 같은 경우는 3,500만 원을 내고 1억을 보장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입할 시점에 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와 보험금 크기를 비교해 보고 꼭 필요한지 그리고 과연 이 1억이라는 게 보장이 가능한지 아니면 더 크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기보험도 있으니까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종신보험이지만 비교해서 내가 처한 어떤 경제 상황이나 재무 상황을 고려해서 가입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제가 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재해 쪽 특약들인데 재해 보장하고 재해 의료인데요.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재해는 이제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요인으로 하는데 손해보험사의 상해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해로 사망하면 1,000만 원. 그 다음에 재해로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2005년도 4월 1일 이후로 가입한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금액 곱하기 장애지급률로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해 골절이 됐을 경우에 1회당 20만 원이 나가는데 특이한 점은 치아 파절, 그러니까 치아가 뭐 이렇게 금이 간다든지 또는 뭐 삼겹살 묻다 이렇게 부러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외된다는 점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현저한 추상과 재해 추상이 있는데 이 추상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얼굴에 있는 외모와 관련 얼굴, 머리, 목, 얼굴 이런 데 이제 뭐 이렇게 다쳐가지고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에 상처가 났을 그렇죠. 때. 어떤 길이하고 이렇게 재가지고 평가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300만 원, 200만 원 주는데 사실 이 경우도 생명보험사에 이런 특약을 넣는데 사실 이게 확률적으로 많이 발생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 특약을 주로 넣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재해로 수술하면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암 특약 중에 이제 좀 꼭 챙겨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암 진단비인데 암으로 이제 가입 금액이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암 진단되면 일반암 같은 경우에 이제 5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보험료는 1,500원이고 3년마다 갱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이한 점은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또 180일 이내에 진단되면 최초 1회 한해서 이제 10%니까 5천만 원에 10%인 500만 원이 지급된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요즘 뭐 소외감, 유사암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갑상선암을 진단받으면 1,500만 원, 그리고 경계성 종양은 1,000만 원, 그리고 대장 전막내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은 500만 원을 이렇게 보험금의 크기를 차별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챙겨 보일 필요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기갑경제, 기타 피부암, 뭐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같은 거 보통 예. 5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그 보험금의 크기가 동일한데 예. 이 보험 증권에서는 그 각각의 보험금의 크기가 좀 다르다는 다르니까, 것도 예. 챙겨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정권에서 좀 제가 팩트 체크해야 될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 3년 단위로 갱신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2014년도 들었으니까 2017년도 이미 한번 갱신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예. 그때 갱신 시점에 만약에 이게 지금 1,500원이지 않습니까? 예. 얼마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한번 가입자께서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은 될 것 같습니다. 1,500원이니까 부담이 안 되는데 이게 계속 3년마다 갱신이 되면 얼마나 오를지는 아예 모른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아마 예. 2017년도 2월 달에 한번 인상이 됐을 것 같은데 그때 보험료가 3년 전 대비해서 얼마 정도 올랐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통계로 또 3년 후에는 어떻게 될 건지 좀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생명보험사에서 이제 주로 이제 뇌출혈하고 뇌경색이지 않습니까? 이게 뇌졸중이라고 그러는데 이 특약 또한 갱신형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뇌출혈 또는 뇌경색으로 진단되면 최초 한 번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손해보험사는 이제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허혈성 심장 질환 이런 어떤 범위가 넓은 이런 특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담보들을 가입할 때는 꼭 비교해서 손보사하고 생보사하고 그 담보 가입 금액도 비교할 겸 그다음에 보험료도 비교해서 가입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뇌출혈 같은 것도 60, 61, 62만 보장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여기에 비해서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 또는 뇌혈관 질환까지 복층으로 가입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특약을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보험료 측면으로 보면 사실은 100원이니까 크게 부담이 안 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100원을 그렇지만 내고 내가 보상을 받을 수만 있다면야 네, 일단 네. 넣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이 보험료도 사실은 2014년도에 100원이었는데 2017년도에 갱신할 때 아마 상승됐을 거예요. 그래서 몇 배 올랐는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약 중에 이제 질병 의료 보장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험회사마다 이제 뭐 특정 질병, 뭐 여성 만성 질환, 남성 만성 질환, 뭐 그다음에 특정 성인 특병 질환 이렇게 보험회사마다 보험회사가 정한 그 질환들을 정해놓고 거기에 해당되면 각각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보험에서는 이제 성인 특정 질환 3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요. 예. 이거로 인해 가지고 이제 4일 이상 입원했을 경우에는 이 성인 특정 질환 분류표도 1형, 2형, 3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질병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1형 같은 경우에는 1일당 그러니까 4일 넘으면 10만 원이고 2형 6만 원, 3형은 4만 원인데 각각 한도가 또 다르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인 특정 질환이라로 아까는 지금 4일 이상인데 이게 31일 이상 한 달 이상 입원했을 예. 경우에는 또 1형, 2형에서 6만 원, 4만 원, 90일씩 그 한도로 해가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입원을 길게 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실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입원비를 청구하게 되면 그 입원 일수 곱하기 이제 해당 그 입원비를 지급해서 보험회사가 심사해서 지급해 드리는데 예. 문제는 이게 장기적으로 입원한다든지 또는 반복적으로 입원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그 심사의 강도나 좀 다르게 심사하는 등도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많이 입원하시면 그 입원 횟수만큼 본인이 다 받을 수 있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 실질적으로는 보험회사에서는 그 뭐 의료 자문이라든지 이런 어떤 절차를 통해서 또 삭감 지급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성인 특병 질환 분류표를 좀 이렇게 약관에 있는 내용을 좀 캡처해 가지고 왔는데 사실 제1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빨갛게 돼 있는 이렇게 진단명하고 그다음에 분류 번호가 있습니다. 이건 질병 분류 코드입니다. 예. 이 코드가
이 코드로 진단서를 끊어서 내야지만 여기에 해당 일형으로 해서 심사받아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상이 되는 질병이 이제 K 코드 중에 우리 간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뇌 쪽, 머리 쪽에 다쳤을 때 그 I 코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부전이나 신장 쪽 관련된 N 코드, 이걸 2형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1형, 2형, 3형이 다 다르다 이런 거고 3형이 가장 넓은 건데요. 그러니까 3형이 넓고 그리고 보험금도 아까 좀 작지 않습니까? 4만 원 이런 식으로 예. 작으니까 이 3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위궤양이라든지 담성증, 뭐 담낭염, 그다음 백내장 관련된 거, 그다음에 관절염, 그다음 양성종양, 그리고 요로결석, 뭐 자궁내막염, 유방의 뭐 염증성 장애라든지 비뇨기계 이런 어떤 질환 쪽이 있으면 3형으로 분류되고 거기에 해당되는 입원비나 이런 게 지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드에 따라 보험금이 다르니까 내 네. 질병이 어떤 코드인지 확인을 꼭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런 어떤 보험 사고가 발생하시면 사실 약관에 있는 이 분류표를 보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질병이 맞으면 거기에 맞는 진단서를 끊어서 예. 청구하는 게 좀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특약 중에 이제 첫날부터 입원인데 이 부분도 지금 갱신입니다. 그래서 가입 금액은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이라는 거는 이제 하루 일당으로 보면 5만 원씩 지급된다는 거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질병 또는 재해로 1일 이상 입원하면 5만 원씩 주는데 120일 한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20일 이상 입원하면 600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도 3년 단위로 갱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쉽게 생각하시면 내가 보험료를 10,000원 내고 입원하면 5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럼 5배를 받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3년 단위 갱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10,000원인데 아마 꽤 올랐을 거예요. 그러게 언젠가는 내가 받는 것보다 내는 게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입원 특약을 가입할 때, 입원 일당을 가입할 때는 보험료가 얼마인데 내가 그러면 입원하면 얼마 받느냐. 그렇게 좀 계산을 해보고 가입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장기나 반복 입원하면 또 보험회사에서 쉽게 보험금 타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 스마트 통합 종신보험에 좀 정리해드리면 좀 좋은 점이라는 거는 우선은 이제 가입 당시 이 계약자분이 수익자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험금 청구했을 때 어떤 분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거는 좀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또 이 성인 특정 질환을 1형, 2형, 3형 이렇게 많이 구분해 놓고 입원비를 좀 구분해서 지급되고 있는 다양하게 지급하는 부분도 좀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좀 아쉬운 점이라든지 좀 그런 부분들은 첫째, 이 대부분의 특약들이 갱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적으로 높은 그런 3대 질환들이 다 갱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험료 상승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입하는 거는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또 뇌, 심장 이런 어떤 진단비의 보장 범위가 좁은 그 뇌출혈이라든지 이런 어떤 생보사 부분의 어떤 특징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자녀분들을 위해서 가입한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젊을 때 가입하니까 보험료가 좀 쌉니다. 그리고 저렴하기 때문에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으로 가져가서 그 자녀분들이 성장했을 때 또 전환해 줬을 때도 큰 부담 없이 인수인계가 되니까 이런 부분 꼭 유의하셔야 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이근석 전문가와 함께 H사의 통합 스마트 통합 종신보험에 대한 증권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들어놓은 종신보험이었고요. 입원비 보장이 특히 좀 넓고 다양했습니다. 다만 특약들이 모두 좀 갱신인 게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오를 보험료의 부담이 좀 느껴졌던 증권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내가 가진 증권, 좀 보험료에 대한 부담, 갱신형이라서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 증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보완하는 점까지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보험에 궁금증 있거나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전화, 문자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먼저 걸려온 전화가 있다고 하니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보험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까요?
40대 여성인데요. 두 건의 보험이 가입돼 있어요. 예. 근데 얼마 전에 친정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갖고 이제 병원에 예. 입원해 계시는데 가족력이 걱정이 돼서요. 예,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자, 가족력이 지금 아버지 뇌졸중이신 거 말고 또 어떤 거 다른 게 있을까요? 할아버지께서 폐암으로 사망하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더욱더 걱정이 네. 크실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한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48. 네, 40대 후반이시고요. 네네. 자, 지금 보험료 30만 원 넘게 납부를 하고 계신데 보험료에 대한 네. 부담은 좀 어떠실까요? 뭐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이제 보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예, 정확히는 그러면 몰라서요. 보험료 대비 좀 보장은 괜찮은지 그리고 가족력에 네. 대한 부분까지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님 증권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40대 후반이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미래 S생명 퍼펙트 플랜 통합 CI 보험을 20년 납으로 준비해 주셨고요. 특약은 80세 만기로 보입니다. 그리고 DB 손해보험 프로미라이프 100세 청춘 보험을 20년 납으로 준비를 해주셨고요. 월 납입되는 보험료는 30만 원 정도네요. 문의사항 다시 확인해 보시죠. 자, 친정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최근에 쓰러지셨고 할아버지도 폐암 병력이 있다고 합니다. 가족 병력이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 보험료 대비해서 보장을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양정숙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내주신 증권은 제가 먼저 봤는데요. 네. 지금 증권을 보고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딱 났어요. 예. 네. 네, 굉장히 막 심플하신 분 같아요. 그리고 정확하신 분 같고요. 미래에셋의 퍼펙트 통합 CI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요. 네. 딱 보니까 주계약을 가입하셨어요. 주계약 하나 특약 딱 가입하셨어요. 예. 네. 그래서 이분은 또 뭔가가 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지없이 친정 아버님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또 할아버님께서는 폐암으로 돌아가셨네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가족력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고 내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도 또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근데 지금 첫 번째로 미래에셋 퍼펙트 통합 CI 보험을 잠깐 보면은요. 지금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계약 1억하고 특약에 대해서 가입을 하셨는데요. 네. 하셨는데 지금 이 보험료가 좀 비싸긴 해요. 왜냐면 23만 5천 원씩 납입을 하시잖아요. 20년 네네. 납입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비싸긴 하지만 CI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에 대해서 보장도 하고 그다음 또 두 번째 따르는 게 있어요. 사망에 대해서 보장을 해요. 예. 네, 질병에 대해서 주는 게 아니고 질병이 만약에 걸리지 않고 쭉 가더라도 사망하면 또 1억을 준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네.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 진단이 떨어지면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 진단이 떨어지면은 8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고 사망하게 되면 2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시청자님께서 궁금하신 게 그럼 내가 과연 뇌졸중이 걸리면 이거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또 궁금하신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지금 CI 보험에 대해서는 아마 TV에서도 많이 나왔고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뇌졸중에는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나눠지고 있어요.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나눠지는 건 아세요? 네, 네, 알고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여기서 보장하는 것은 뇌졸중을 보장하는 게 아니고 중대한 뇌출혈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네. 그래서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네, 그래서 보장을 조금 비켜가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특약에서 보장하는 내용을 보면은 지금 여기서 CI 추가 보장 특약을 지금 보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추가 보장이라는 것은 중대한 암이라든가 해서 보장하지 않는 거, 경계성 종양이라든가 갑상선 암이라 이런 부분을 보장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뇌졸중이 보장이 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 CI 보험에서는 뇌졸중에 대해서는 보장 내역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받는 게 없는 건가요? 만약에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은? 아니 받는 거는 있죠. 왜냐하면 뇌졸중만 안 걸리시면 되죠. 중대한 암에 걸리.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처럼 이렇게 뇌졸중이 왔을 경우에. 그렇죠. 예, 아쉽게.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받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뇌졸중에 대해서 진단이 떨어진다면 받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입되어 있는 게 또 보면 여기 DB 손해보험에 프로미라이프 100세 청춘보험에 가입하셨잖아요. 네. 여기서도 보면은 저는 고객님 성격이 좀 되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상해 사망을 80세까지 가입을 하시고 질병 사망을 또 70세까지 가입을 하셨어요. 네. 요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보니까 88
뭐 그 정도 된다 그러는 것 같은데. 시청자님은 얼마나 사실 것 같은데요? 저는 80세에 죽으려고 그러는데. 아, 네. 지금 이렇게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딱 지정을 해서 이렇게 가입하셨고, 손해보험에서 100세까지 보장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네. 100세까지 하려도 보험료는 비싸요. 그리고 100세까지 보장하는 내용 자체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 하고, 여기 보면은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묶으셨고요. 그 다음에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또 묶으셨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실손에 대해서 묶으셨고, 그러니까 굉장히 보험을 심플하게 가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증권 제가 딱 봤을 때 조금 아쉽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 뭐냐면 수익자 지정을 전혀 안 하셨어요. 앞에서도 전문가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수익자 지정을 안 하시게 되면 나중에 분쟁의 사유가 돼요. 네, 받으시는 분들이 다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상속인들이 다 와야지만 그 보험금이 지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만약에 보험이 가입할 기회가 생긴다면 반드시 네네. 수익자 지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청자님께서 지금 가입하신, 죄송해요. 진단을 조금 해볼게요. 네. 저는 CI 보험을 지금 7년을 유지를 하셨지만 정리하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조심스럽지만. 앞으로도 예, 납입할 기간이 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정리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DB 손해보험에 청춘보험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사망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하시고 실손 의료비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네, 운전자 보험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가져가시면서 일부 정리 유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좀 해봤어요. 시청자님께 맞는 리모델링을 해봤는데 통합 플랜, 예, 화재보험의 통합 플랜으로 하니까는 괜찮더라고요. 괜찮은데 보니까 100세 보장 25년 비갱신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예, 보험료를 보니까 13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중대한 암이 아니라 여기서는 각각 보장, 앞에서는 하나의 진단작업을 딱 받고 나면 그 보험 주계약이 소멸이 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 네. 보장이었는데 여기서는 각각 보장하게 했어요. 3대 질환을 암이라던가 뇌졸중이라던가 급성 심근경색증을 각각 받게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혈관 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해야 된다 해서 혈관 질환 준비했고, 여기 그 DB 손해보험에 보면은 상해 후유장애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네. 부분에서는 질병 후유장애 쪽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술이라던가 가족생활 배상 이런 부분까지 준비를 한다면 13만 원 정도면 충분히 준비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네. 시청자님 좀 보시기에 좀 어떨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위에 거를 정리를 하고 이거를 새로 하라는 거네요? 네네네. 저는 그런 의견 그러면은 그럼 보험료 대비 보장 폭이 더 커지고 더 좋아지는 거네요. 네, 저는 그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시청자님 생각하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네, 시청자님. 네. 네, 도움 드렸는데 좀 어떠셨나요?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제가 본 게 아니니까 생각을 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예, 예, 미래에셋생명의 그렇게 되네요. CI 보험이요. 보장이 네. 실제 좀 받기 까다롭기 때문에 좀 정리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 예. 그리고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좀 감액을 하시면서 정리를 하시고 실제 네네.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보장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으니까 생각해 보시고 방송 끝나고 또 연락 주세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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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전화 연결까지 해봤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문자를 보내주셔도 상담 도와드리는데 하나 살펴볼게요. 자, 989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보험 가입을 할 때 중요한 사항이라는 문구가 있던데 어떤 의미이고 왜 중요한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이근석 전문가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네. 중요한 사항은 이제 보험을 들 때 보험회사에 이제 알려야 될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법상은 이제 고지 의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약관상으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사항 중에 이제 중요한 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항은 그럼 어떤 거냐 하면 개별 보험을 가입하는 그 가입자의 직업 그리고 현재든 과거든 어떤 병력이 있었던 그 건강 상태 부분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장애가 있는지 그런 장애 상태 부분 그리고 내가 만약에 고위험 관련된 취미 활동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암벽 등반이라든지 행글라이더링이나 패러다임 이런 거 있으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모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각각 보험료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입장에서 만약에 보험가입 당시에 이런 내용들을 만약에 안 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알았다 그러면 그 보험계약 이런 내용들은 보험계약 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 반드시 보험을 들 때 알려야 될 사항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이 네. 중요한 사항이 직업이나 병력 그리고 위험한 취미 활동 등 이렇게 알릴 의무 사항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가입을 할 때 꼭 알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자 하나 더 살펴보죠. 자, 4964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인데요. 자, 30대 사회 초년생이라고 합니다. 보험을 준비하고 싶은데 어떤 걸 먼저 선택해야 할까요? 자, 양정숙 전문가님, 이렇게 사회 초년생이신 분들은 어떤 보험을 먼저 준비할까요? 되게 기쁘네요. 사회 초년생이라고 지금 보험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되게 기쁘고요. 사회 초년생이 딱 되고 나면 아마 돈을 쓰고 싶은 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본인이 여기에 투자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맞아요. 보험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고 싶다고 하니까 어떤 걸 선택한다고 고민을 하니까 너무 감사한데요. 뭐든지 우선순위라는 건 반드시 있어요. 예. 반드시 있기 때문에 저 전문가들 누구나 또 말하고 아마 어디에도 다 물어봐도 실손 의료비 먼저 선택하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여유가 된다면 3대 진단비,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 3대 진단비를 먼저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보험 준비에도 우선순위가 있다고 합니다. 실비 먼저 준비하시고 3대 진단비도 챙기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문자 하나 더 열어보죠. 0228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인데요.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자, 이근석 전문가님, 운전자 보험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 아나운서님도 그 자동차 보험 가입하시죠? 저 아직은 운전을 안 운전 안 하는데 하세요? 나중에 네. 운전을 하면은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모두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은 자동차 보험이 의무 보험이기 때문에 다들 가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해 주는 거는 이제 민사적인 어떤 책임을 그 가입 한도 내에서 보장을 해주는데 운전자 보험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건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 사항이지만 예. 운전자 보험을 가입할 때 꼭 필수적으로 핵심적으로 체크해야 될 사항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전을 하면서 내가 다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뭐 사망에 하게 이른다든지 또는 중상해라든지 또는 뭐 내가 뭐 13대 과실로 얘가 사고로 얘가 상대방을 많이 다치게 했을 경우에 이 운전자 보험에 되게 파워풀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망을 하게 되면 경찰서에 조사하고 그다음 검찰에 기소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내가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족이라는 피해자한테 형사 합의를 해야 됩니다. 이때 들어가는 특약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특약, 그다음 변호사 선임 비용 특약, 벌금 비용 이런 비용 담보 중에 이 3가지는 반드시 가입하셔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내가 다쳤을 경우에 뭐 골절이나 수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가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내 보험과에 한번 비교해보고 그다음에 보험료 수준을 체크해서 가입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운전자 보험은 선택사항이지만 불의의 사고를 생각을 하셔더라도 비용 담보 중에 3가지 좀 준비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문자 하나 더 열어볼게요. 자, 9136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K생명의 건강보험 가입 5년 후에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진단비로 치료를 잘 받고는 있는데요. 추후에 다른 질병으로 보험금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양정숙 전문가님, 이런 상황은 어떨까요? 그래도 좀 다행스럽네요. 보험을 가입하셔서 그러게요. 대장암 진단받고 진단작을 맞아 치료를 잘하고 계시다니까 정말 다행스럽고요. 여기서 보면 K생명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는 아마 제 생각에도 또 다 같이 한꺼번에 붙어있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나. 그래서 항상 보험 증권을 보실 때는 최초 1회인지 각각 보장하는지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증권에도 주계약에서 보장하는 부분과 특약에서 보장하는 부분이 각각 있기 때문에 아마 주계약에서 끝났다고 하더라도 특약에서 2대 질병이라던가 이런 부분 보장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약 부분을 한 번 더 보시고 추후에 보장할 수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을 한번 보시고 진단자금을 받았더라도 각각 보장해 주고 있는지 아니면 최초 1회만 보장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각각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1회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 하나 더 살펴보죠.
자, 6006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인데요. 출퇴근 시에 전동 킥보드 이용, 보험 가입 시 고지해야 할까요? 자, 전동 킥보드를 타시는 분들이 요즘 많으신데 이근석 전문가님, 이럴 경우에도 고지를 해야 할까요? 네, 일단은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자동차 이제 법상으로 이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가지고 자전거하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어떤 동력을 이용해서 가기 때문에 상대방을 다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준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보험 가입 시에는 꼭 고지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에도 고지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네요. 문자 하나 더 열어볼까요? 자, 0947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제가 작은 식당을 혼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화재 보험을 꼭 들어야 하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자, 양정숙 전문가님, 이렇게 식당을 혼자 운영을 하고 있는 분이 화재 보험을 꼭 들어야 하는 걸까요? 보험은 화재 보험은 예. 가입하셔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예. 불이라는 게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노상 불을 취급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쵸, 불을 놓고 위험하잖아요. 요리를 하고 음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법적으로 또 화재보험을 안 들고 식당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화재보험 반드시 가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오는 그리고 대중 손님들을 상대로 또 하기 때문에 안전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화재보험을 들지 않고는 식당 운영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화재보험 꼭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을 이용하는 만큼 이렇게 위험하고 또 손님의 안전을 생각을 하시더라도 이 한 분이 혼자 식당을 운영하시더라도 화재보험 꼭 가입하라고 권유를 주셨습니다. 문자 하나 더 열어볼게요. 자, 2005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23세 회사원입니다. 이 암보험은 언제 가입하는 게 좋나요? 자, 20대 초반이신 분께서 암보험 준비를 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근석 전문가님, 어떻게 언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이제 회사에 지금 회사원이라 그랬는데 예. 언제쯤 언제쯤 입사했는지를 좀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직장 가입자, 회사에 있을 경우에는 사실 회사가 건강검진을 사실은 보통 복지 차원에서 매년 해주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은 건강검진을 회사에서 이제 비용이 안 드니까 그걸 꼭 매년 실시하고 사실 그 결과에 어떤 검진 결과표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보고 내가 건강한지 아니면 거기에 어떤 질환이 있으면 그런 게 만약에 이제 나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보험을 가입하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암보험의 적정 시기라는 건 사실은 암이라는 거는 어느 누구에게 어떻게 발생할 줄은 모르겠지만 빨리 가입하는 게는 보험료 측면에서 좀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회초년생이니까 지금 가입하면 또 가입 금액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예를 들면 보험료 측면하고 보험 가입, 그다음에 본인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신체적이라든지 이런 어떤 건강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좀 유리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회 초년생이라고 하셨어요. 회사 복지 차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니까 이 건강검진표 확인을 해보시고 지금 바로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하나 더 살펴볼게요. 자, 3696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저는 60년생 여성인데요. 수입이 있을 때 연금을 들고 싶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 양정숙 전문가님, 이분은 60년생 여성인데 노후를 좀 준비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예. 연금 너무 좋은 생각이신데요. 60년생이시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네, 60년생이시면은 지금 연금을 준비하시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만 연금이 또 있습니다. 즉시 받는 연금이라고 있어요. 네, 목돈을 왜냐하면 요즘은 부동산에서 수익 잘 안 나시잖아요. 그렇죠? 네, 부동산 수익이 안 나시기 때문에 목돈을 넣고 바로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즉시 받는 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금 활용해서 연금 가입하셔도 충분히 좋고요. 그다음에 단기 납을 하셔도 돼요. 5년 납이라든가 해서 연금을 또 받으실 수 있는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연금 가입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즉시 받는 연금도 있다고 하고요.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연금이 있다고 하니까 자세한 사항은 전화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문자 하나 더 살펴보죠. 자, 6410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고혈압약을 10년째 복용 중입니다. 저는 실비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자, 이근석 전문가님, 이렇게 고혈압약을 오랫동안 복용하시는 분은 실비보험 준비 가능할까요? 네, 일단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가능한데 이제 어떻게 가입하느냐가 중요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실비보험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필요한 어떤 보험
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실비보험 고혈압 약을 듣고 있다 그러면 지금 고혈압 약을 드시고 있는 그 약 봉투에 고혈압 약명이 돼 있을 거예요. 그 약품명을 보험회사에서 알려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실비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표준체로 가입하는 그런 일반형으로 드는 거 있을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유병자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2017년 4월 1일 일부터 세 가지 비급여 특약은 빠져 있습니다. 그 선택 특약을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MRI나 CT, 그 다음에 영양제, 주사, 그리고 이제 그 도수 물리치료 같은 이 세 개 특약을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봉투를 고지해가지고 보험회사 심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유병자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입자께서 선택해서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고혈압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셨지만 일단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표준치로 가입하려면 심사를 받아보셔야 하고 유병력자로도 준비 가능하니까 참고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상담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선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보험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02-3153-2666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가 있겠고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자에 대한 모든 궁금증 메시지도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 내일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